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 보면 종목별로 활발하게 거래는 되는데 오르는 종목만 오릅니다. 자, 오르는 섹터 가운데 하나가 원전일 텐데요. 정부가 이 원전이라는 걸 친환경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텍소노미라고 하죠. 녹색 경제, 녹색 분류 체계에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친환경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원전을 포함키로 한 겁니다. 유럽은 진작에 발표를 했었고 초안이고요. 비교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신규 원전 짓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계속 운전 다 끝난 걸 더 돌리는 계속 운전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게 사실 쟁점이긴 합니다. 다음 보시죠.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이다. 건설 운영은 과도기적 활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여론의 그 목소리는 듣겠지만 포함은 확정됐다. 원전 신규 건설은 2045년까지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등의 조건이 부과된다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부터 짚고 종목 이야기 들어갈까요? 네, 이제 원전 관련해서 사실 명과 암이 좀 확실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움직이기에는 사실상 너무 많이 시세를 분출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갈 거였으면은 진작에 더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는 실체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 상황인데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텍소노미 관련된 이슈도 사실 없던 이슈가 아니라 원래 계획되어 있는 계획 라인 안에서 발표가 된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절차대로 해서 9월 중순에 발표한다는 걸 발표한 거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충분한 게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여부가 첫 번째 포인트로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이슈들도 계속 존재를 하는 게 원전 수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 이슈몰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폭파되었다가 다시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는 가장 많이 하기 좋으나 실체를 받기에는 굉장히 조금 이제 이슈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045년까지 원전에 좀 수립을 하잖아요. 근데 당장 내일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근데 다 24년 오전 45년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당장 수주 관련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 한국 자체는 녹색 경제에 포함시켰는데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 연기금에서 한국 원전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가 잘 안 되는 이제 정확히 규정 관련돼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녹색 경제로 편입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한국 기업들 안에서 폐기물 관련주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부분이 가장 부족합니다. 근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한 두세 종목 정도밖에 추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워낙 많이 빠졌고요. 이제 ETF 편입된다 했던 현대건설도 많이 빠졌는데 충분히 매수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거기 만약에 조금 더 주가 탄력성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폐기물 관련주인 우진이나 이제 오르비텍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폐기물 관련된 특허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당연히 오르비텍은 이제 원전 해체 관련된 이슈로 굉장히 많은데 원전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난 원전에 대해서 잘 해체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진과 오르비텍 쪽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종목 이야기까지 쭉 풀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수주 소식까지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진은 한수원에서 이번에 제공한 사진이고요. 울산에 있는 신고리 3, 4호기 전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볼까요? 한국이랑 미국이 손을 잡고 이제 해외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잖아요. 다음 보시죠. 폴란드 쪽에서
우리가 따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원전 건설 경험과 기술 이전, 인재 양성 노력에 대한 호평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국내 텍소노미도 중요하지만 해외 세일즈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원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앞서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주셨는데 각각 투자 성향의 스타일에 따라서 접근하는 종목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나는 재빠르게 매매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아요? 한 종목만 고르면. 마찬가지로 우진 쪽에 조금 더 우진. 손을 들고 싶은 게 폐기물 네.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 만약에 바닥권에서 잘 올라오기도 했기 때문에 우진 계속적으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긋하다, 모아가야 된다. 한 종목은? 현대건설 쪽으로 저는 현대건설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조금 이제 무섭습니다. 이제는 왜요? 이제 워낙 이제 두산 관련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제 두산 본주는 되게 지금 좋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 혹은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로 해서 계속적으로 악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저점에서 매수는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수급상 좀 그렇다는 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큰 종목 묵직한 거 모아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건설, 나는 트레이딩 가능하다, 우진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봤고요. 다음 이슈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전체적인 종목 플레이 가능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살까에 대한 고민 보고서가 나와서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과거에 보면 박스피라고 하죠. 아주 오랫동안 위로도 못 가고 아래도 못 가고 긴 횡보를 그려가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때가 2013년, 14년, 15년, 16년 이 당시요. 주가 아웃퍼폼을 어떤 종목이 가지고 갔는가 봤더니 이 박스피 안에서는 박스권의 코스피의 흐름에서는 대형주는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중형주가 조금 좋았고 특히 소형주가 가장 큰 수익률을 나타냈다라는 게 과거 통계상 나왔습니다. 자, 종목을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하나증권이 주목한 성장 중형주 레포트를 놨는데요. 참 많습니다. 예. 요즘 사실 많이 거론됐던 종목들도 여기에 껴있고 오늘 시세 분출하고 있는 휠라홀딩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IT, 소부장단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좀 얻어볼까요? 네, 여기 뛰어나서 요 안에 정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어디요? 여기서 이제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박스권이라는 게 사실 저는 박스피가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상방으로 오면 그때부터 박스권이 연말까지는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박스권이 아니라 조금 하향 시장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박스 이탈에서 아래로? 네, 이제 연말 만약에 FOMC 끝나고 좋은 이제 주가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연말까지는 박스권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일단 우리는 당장 내일에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하신다면 전 중형주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 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제 신사업을 바탕으로 이제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방 산업에 대한 호조로 앞으로 쭉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좀 꾀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입맛 따라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 혹은 흑자가 더욱더 많은 영업이익으로 오는 기업들 위주로 컨택을 해보면 좋을 거고 워낙 이제 좋은 기업들도 많아서 여기 안에서 만약에 이제 취사 선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제 먼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화면 잡아주시겠어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먼저 말씀 주셨고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딱 세 종목 정도 이제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탑픽입니다. 셋 중에 가장 탑픽이고요. 다 긴 종목명만 네, 그러네요. 뽑아주셨네요. 네, 6글자 이상이 넘는데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는 저는 이제 임플란트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작이고요. 고령화가 이어질수록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더더더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특히 중국향이 강한데 중국의 노령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활 수준의 증가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인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국 시장,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먼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모 신소재 이제 양극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진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손흥민 소재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워낙 지금 반도체가 너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 자체는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각각 조금씩 다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이제 그 안에서 만약에 가장 탑픽을 꼽는다면 요 세 종목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한번 캡처해 놓으시고 앞서서 입맛 따라 고르라고 하셨는데 네. 진만쌤의 입맛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코스모 신소재, 주성 엔지니어링 저같이 뭔가 한 1년, 2년 이렇게 묵직하게 기다리는 게 가능한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고른다면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빨이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네, 네. 참 멀리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게 지금 다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네. 단기 이슈 다 끝났고 이제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빨 오스템 임플란트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진만 스픽을 세 종목 추려봤고요. 다음 화면으로 하나증권에서 꼽은 탑픽 정리하고 이 기사는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박스권 땐 중소형주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1, 2, 3번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서 제시하는 탑픽. 환율에 대한 수출기업, 영업이익률 개선, 이익 보상 배율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요. JYP 엔터테인먼트, BH, 코스모 신소재 꼽았습니다. 겹치는 건 요거 한 종목이네요. 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 열고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포스코플레이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고 걱정이 되는데요. 포스코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 지금 현장입니다. 그 피해로 인해서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차질이 발생하니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이 포스코 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가동 중단의 열연가가 지금 110만 원으로 유통비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떼어다가 쓰는 전방 산업들은 걱정일 것이고 이 동종 업계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스며시 좀 웃고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반사 수혜를 기계적으로 좀 찾는 습관을 좀 길어야 됩니다. 맞아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한 종목이 악재가 있으면 이 악재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것 같고 이제 포스코플레이션 사실 실제로 다가오는 것 같은 게 아직도 지금 이제 좀 복구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좀 길어진다고 하면 연말까지도 복구가 힘들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은 하는데 지금 불순물이 섞여서 나와서 수율이 안 좋아졌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완전하게 완제품이 잘 나오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션 자체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후에 뭐 제철 관련된 혹은 기업들 혹은 이제 뒤에 무슨 이제 스틸 같은 이제 종목들이 일부 단기 시세를 분출했다가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테마성 이슈에서 마무리가 되고 실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취사 선택을 잘 하신다면 저는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한 게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이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스테인리스 강 쪽으로 한번 좀 집중을 해볼 거고요. 만약에 보신다면은 포스코, 자 원인과 결과죠. 포스코가에서 이제 스테인리스 강 생산이 중단이 돼서 이제 스테인리스 강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원인과 결과를 보시면 좋고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황금 ST와 티플렉스 두 종목을 일단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찬가지 스테인리스 관련주로서 편입이 되어 있고 이제 보통 스테인리스가 니켈 쪽까지 연계가 되어 있어서 네. 니켈 관련주들이 보통 같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대장주로는 현대 BNG 스틸을 많이 꼽는데 네. 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왜요? 예, 이제 침수 피해요? 예, 침수 피해도 살짝 같이 입어가지고 관련해서 조금 이제 이슈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조금 더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은 단순히 테마성 이슈로는 황금 ST와 티플렉스 두 가지 종목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고 이제 두 가지 테마 이제 같이 보신다면은 단순히 실적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포스코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시세 랠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두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티플렉스는 또 이제 뭐 휘토르 관련도 있고 니켈 관련도 있고 굉장히 좋은 광물적인 이슈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주로서 두 종목 편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종목에 대한 고민해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반사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종목, 황금 ST, 티플렉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